안녕하세요. 디지털 PX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패드의 기준금리의 인상과 인하는 저희들이 투자하는 자산시장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왜 언론 미디어와 수많은 분석가들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모두들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자산시장에 있어서 용어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파와 비둘기파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파는 무엇이고 비둘기파는 무엇일까요? 우선 매파라고 하면 뭔가 강하고 무서운 이미지입니다. 반대로 비둘기파라고 한다면 약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입니다. 매파라 함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즉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자산 매입을 했던 부분을 축소시키는 이러한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서 매파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둘기파라 함은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 인하, 즉 저금리 정책을 펼치는 것을 흔히들 비둘기파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를 보시면 좌측은 나스닥이고 우측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차트 분석들은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이미 지나온 사실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이러한 차트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 이미 지난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미국 3대 증시 중 하나인 좌측의 나스닥과 우측의 미국 기준금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청색 화살표의 시작과 끝, 그리고 적색 화살표의 시작과 끝은 좌측의 나스닥과 우측의 미국 기준금리 화살표와 완벽하게 동일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청색 화살표 구간에는 청색 1번을 표시해 두었고 적색 화살표 구간에는 적색으로 2번, 5번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줄로 흑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흑색 화살표가 뜻하는 것은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운 횡보를 하는 구간을 흑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숫자는 4번과 7번입니다. 자, 가장 좌측의 나스닥 1번부터 보신다면 나스닥은 하락을 급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역시도 우측의 기준금리 역시도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입니다. 기준금리를 먼저 보시거나 나스닥을 먼저 보시는 부분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2번을 보시면 기준금리는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나스닥 역시도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다시 기준금리는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3번 역시도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 흑색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기준금리는 0%에 가깝게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0%에 가깝게 횡보를 하는 구간을 저는 흑색 가로선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0%에 가깝게 횡보를 할 때는 자산시장이 가장 이상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번입니다. 5번을 보시면 기준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나스닥은 어떤가요? 나스닥 역시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색 6번입니다. 기준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짧게 내려갑니다. 나스닥 역시도 짧게 내려가 줍니다. 마지막으로 7번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기준금리는 0%에 가깝게 횡보를 해주는 구간입니다. 물론 일봉이나 몇 시간 봉 정도로 짧게 보신다면 엄청난 변동폭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월봉으로 20년 이상의 기록을 보신다면 보다 정확한 자산시장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스닥과 연준의 기준금리만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나스닥과 다우, S&P 500 이 세 가지의 차트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오를 때 미국 3대 증시, 즉 자산시장은 장기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고,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릴 때는 자산시장 역시도 하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운 횡보를 할 때는 자산시장은 가장 이상적인 우상향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굳이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4번에서 5번으로 가는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폼시 FOMC가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2에서 3% 사이라고 0.75% 이상의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한 이후에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을 했습니다. 또한 6월 1일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것이고 6월 1일로 지정한 것에 대한 의미는 둘 필요가 없다고 그냥 선택한 날이 6월 1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몇 시간봉 그리고 일봉 정도에서의 움직임에서는 자산시장에 대한 선동의 재료 소진일 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일 뿐이고, 전체적인 자산시장의 움직임은 저의 지난 20년간의 차트 해석에 대한 부분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